이제 막 4월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35도를 돌파하기 시작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의 가지아바드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옥상으로 올라가 잠을 청했는데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 악몽의 시작이었죠. 사람 살려! 2001년 4월 5일 새벽 2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건물 옥상에서 잠을 청하던 아닐 고팔은 느닷없는 고통에 눈을 떴습니다. 정체불명의 괴한이 그의 팔과 다리를 날카로운 무언가로 마구 공격하고 있었던 건데요. 공포에 질린 고팔은 소리를 지르며 마구 팔다리를 휘저었고, 그의 격렬한 저항에 괴한은 공격을 멈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고팔의 끔찍한 악몽은 그다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지아바드는 총 인구가 2억 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행정구역으로 우타르프라데시에서도 가장 커다란 도시였기에 이런 사소한 해프닝은 비일비재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괴한의 생김새를 묻는 질문에 고팔은 간신히 원숭이 같은 형체만을 식별할 수 있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했죠. 그런데 약 2주 후인 4월 18일 또다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가지아바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기온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옥상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비노드라는 남자가 새벽 3시 15분경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이었죠. 가까스로 도망친 그는 자신을 공격한 괴한에 대해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분명 원숭이같이 생긴 생물이었다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4월 19일 라이 하수딘도 원숭이 같은 생물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소식을 전해 듣고 옥상 대신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그였지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을 정도로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정체불명의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하기 시작했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작고 커다란 부상에 신음했습니다. 팔과 다리가 베이고 긁히거나 짐승의 이빨 같은 뜨겁고 축축한 것에 물어뜯긴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원숭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괴생명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고 괴생명체에 대한 묘사 역시 점차 구체적으로 변해갔죠. 삽시간에 도시는 3개의 단추가 달린 상의를 입고 헬멧을 쓴 채 날카로운 손톱으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구의 원숭이 인간 몽키맨에 대한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2001년 5월 14일 가지아바드의 지역신문이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인도 내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칼라 반다르, 몽키맨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둠을 틈타 무차별적으로 습격하는 몽키맨에 당한 피해자들의 모습이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정부는 당장 시민들을 보호하라라는 대중의 압박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와 경찰들은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었는데요. 모두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 도움이 될 만한 증인도 없었을 뿐더러 정체불명의 괴물을 체포하는 임무 자체를 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급한 대로 한 라인을 설치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몽타주를 살포하고 몽키맨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보할 경우 5만 루피를 보상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커다란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대처는 오히려 보상금을 노린 가짜 제보와 자극적인 목격담만 양산할 뿐 몽키맨을 체포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가지아바드는 공포를 넘어선 패닉에 잠식되기 시작했죠. 더 이상 가지아바드의 밤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곤봉과 마체테로 무장한 자경단을 꾸려 거리를 순찰했고 건물 옥상마다 손전등을 비춰보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요. 마을 곳곳에는 전구와 같은 조명이 설치되었고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을 비웃듯 몽키맨의 습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5월 10일부터 25일까지 397명이 경찰에게 몽키맨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요. 그중 5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죠. 더욱 끔찍했던 것은 당시 가지아바드가 만성적인 정전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5월에 들어서며 43도를 넘나들기 시작한 기온으로 인해 사람들은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옥상과 같은 야외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건이 해결되기는커녕 피해자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렇다고 실내에서 잠을 잘 수도 없었던 시민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몽키맨으로 오인받은 무고한 시민이 마구 구타를 당한 끝에 팔다리가 부러지는 커다란 부상을 입는가 하면 헬멧을 썼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에서 끌려나와 흠씬 두들겨 맞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결국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말았죠.
옥상 위를 수색하던 중 몽키맨이 나타났다는 비명 소리를 듣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한 남자가 추락사하는가 하면 계단을 내려가던 임산부가 황급히 도망치려다 굴러떨어져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잠을 자는데 이불을 누군가 잡아당겼다라는 사소한 일로 몽키맨이 나타났다고 착각한 남자가 옥상에서 떨어져 숨을 거두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제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인도 정부는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곧이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았죠. 몽키맨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발생한 적이 없지만 대중들의 지나친 공포심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정부는 거짓 소문들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거짓 목격담이 나오고 그중 가장 자극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언론 보도와 확대 재생산이 이어지며 대중들의 공포심이 수십 배로 증폭되고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정부는 가지아바드에 전기를 끊기지 않게 공급해 시민들이 선풍기를 사용하며 실내에서 취침할 수 있도록 했죠. 실외에서 자는 사람이 없다면 앞선 사례들과 같은 괜한 억측이나 오해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경찰은 제대로 된 증거 없이 몽키맨에 대한 피해를 신고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릴 경우 징역 혹은 벌금을 물게 될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는데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전까지의 소동이 거짓말처럼 몽키맨에 대한 소문이나 피해 보고가 깨끗하게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인도 전역을 휩쓸었던 몽키맨 사태가 너무나 허무하게 종식되어 버리자 약 2달간 가지아바드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설들이 등장했는데요. 사람들은 몽키맨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단순한 주장보다는 더 그럴듯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했죠. 그 결과 제일 먼저 집단 히스테리라는 가설이 대두되었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를 감염원으로 전염병이 퍼져나가듯이 집단 히스테리는 소문과 불안감을 감염원 삼아 대중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데요. 당시 가지아바드는 잦은 정전으로 인한 칠흑 같은 어둠과 더불어 열대야 현상으로 인한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끝없이 갉아먹고 있었죠. 작은 자극에도 짜증스럽게 반응할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던 시민들은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사람들을 습격했다는 괴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2001년에 인도 방송산업 환경 역시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간 인도 국영방송국인 두루다샨 TV와 국영 라디오인 올 인디아 라디오가 독점해오던 인도 방송산업에 1990년대부터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고 동시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각종 민간 방송사들이 진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시청률 확보를 위한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졌고 이것이 시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집단 히스테리를 증폭시킨 것이었죠. 또한 이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몽키맨에게 습격을 당한 피해자 중 94%가 가지아바드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 출신이며 89%의 피해자는 극빈층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들은 뉴스의 보도가 진실이라고 맹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힌두교신 하누만의 영향으로 원숭이 인간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부터 구축되어 있었다는 것도 이 믿음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피해자들이 단순한 설치류 따위에게 공격받은 것이며 정부와 경찰의 조치로 가짜 소문, 즉 집단 히스테리아 감염원이 차단되자 사건이 종식된 것이다 라고 설명했죠. 그러나 이 가설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던 첫 번째 사건에서 2주나 경과한 뒤에 발생한 두 번째 사건의 증언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설명해주지 못하였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서 설치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은 일상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몽키맨의 소행으로 착각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 역시 집단 히스테리 가설에 힘을 약하게 만들었죠. 일각에서는 이것은 가지아바드 주민들의 계획적인 사건이다라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날벌레나 설치류의 공격과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이 야외에서 잠을 청해야 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무관심에 있었는데요. 가지아바드는 전력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전기가 끊기는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고 이로 인한 각종 피해들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죠. 정전으로 인해 냉장고가 고장나고 상한 음식을 먹고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의료 서비스와 같은 각종 복지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몽키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된 주장이 등장하며 대중의 관심이 가지아바드에 집중되자 무려 건강검진이나 정전 복구 등 여러 혜택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일부 주민들이 고의로 과장된 거짓 목격담을 퍼뜨리며 계속해서 카메라의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것이었죠. 나름의 근거를 갖춘 가설들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그 무엇도 확실하게 해결된 것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몽키맨만큼은 대중들의 뇌리에 깊게 박힌 채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칼라 반다르, 즉 몽키맨을 주제로 한 영화 델리 식스는 2009년 개봉해 각종 시상식을 휩쓸기도 했죠. 인도를 공포에 빠뜨렸던 정체불명의 괴인 몽키맨.
그것은 단순한 집단 히스테리에 불과했던 걸까요? 혹은 델리 주민들의 간절한 SOS 신호였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기괴한 원숭이 인간이 존재했던 걸까요? 진실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